보다 나은 나를 위해, 보다 나은 그댈 위해. 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나이토 요시히토 지음, 이정은 옮김, 홍익 출판사입니다. 흥분하지 않고도 단숨에 상대를 제압하는 47가지 심리기술을 담은 그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강한 사람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이 이긴다. 내가 독자 여러분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대화만으로 단숨에 다른 사람에게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게다가 그 일은 비즈니스 대화만이 아닌 별것 아닌 잡담으로도 가능하다. 큰 성공을 거두거나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란 어렵다. 하지만 그런 인물로 보이는 것이라면 다르다. 조금의 대화 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대단한 인물처럼 느껴지는 대화법을 터득한다면 누구나 지금 당장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유능한 실력자라도 머릿속에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말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상이 그것을 알아줄 리 없다. 작게라도 대화의 테크닉을 발휘해 자신의 유능함을 어필할 수 있다면 타인으로부터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되고 나아가 큰 일을 맡을 기회가 생긴다. 이를 기회 삼아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말로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 그런 기회조차 대부분 찾아오지 않는다. 20대 초반에 운전면허를 따려고 학원에 다녔을 때의 일이다. 눈으로 좌우를 확인한 뒤 차를 출발시키려고 하는데 강사가 느닷없이 브레이크를 꽉 밟고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아니라니까. 좌우를 똑바로 확인해야지. 나는 분명 좌우를 봤다고 자신했기에 네, 확인했는데요 라고 강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이에 강사가 이렇게 대꾸했다. 당신이 실제로 봤는지 어땠는지는 상관없어. 나한테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그때는 그 말에 화가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강사에게 고마워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말든 그것은 관계가 없었다. 상대방에게 그렇게 보이느냐가 중요했던 것이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강한 인상을 남기도록 자신 있게 말하겠다. 나는 늘 웃는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작정한 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상대방이 강하게 보지 않거나 웃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대화하면서 상대의 말에 동조할 때는 조금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표적으로 맞장구가 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확연히 드러나게 머리를 끄덕이면 그가 보기에 말을 제대로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손짓을 잘 사용하면 대화의 효과가 커지고 그만큼 강한 인상을 준다. 하버드 대학의 데이나 카니 교수는 몸짓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한층 더 파워풀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는 몸짓이나 표정에서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는 편이 상대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가 크다. 말을 할 때는 무엇이든지 과장되게 유난을 떠는 것이 좋다. 상대의 말에 흥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면 그냥 표정만이나 고개짓만으로 조용히 반응하지 말고 와, 정말 하며 활달한 몸짓을 통해 공감을 표하면 대화가 더 풍성하게 진행된다. 이것이 전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매너가 좋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서구 사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테이블 매너나 파티에서 에티켓을 가르치는데 이유는 매너가 나쁘면 인격까지 나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매너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면서 예절 교육에 철저하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라 나우만 교수는
훌륭한 매너가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멋지게 보이게 만드는 필수 조건이라며 이렇게 덧붙인다. 겉에서 보이는 것들이 그의 내면을 매우 잘 반영한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말투가 경박하거나 쩝쩝 소리를 내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악평을 피할 수 없다. 어느 대기업의 CEO는 이제 막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들을 보면 그들의 장래는 처음 몇 주 안에 대부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매너가 좋은 젊은이들이 일도 잘하고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게 성장하더군요. 타인에게 너무 배려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대부분 얼마 가지 않아요. 사회인의 가치는 일을 잘하냐 아니냐로 결정된다. 매너 따위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틀린 생각이다. 일의 성과가 좋거나 인맥이 넓은 사람은 사실 모두 매너가 뛰어나다. 우리가 매너를 익히는 기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다. 타인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접근을 꺼리기에 매너에 능통한 것이 사회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멋진 매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상식 수준에서 될 수 있는 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나빠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어쩌면 한 사람의 매너가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것이 스피치일 것이다. 누구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단번에 그 사람의 습관과 예의 그리고 상식의 수준까지 두루 알아볼 수가 있다. 평소에도 매너라는 관점에서 언어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자주 스피치 기회를 가져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면 좋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는 채점이 관대하다. 사람은 자신의 실력이나 역량을 잘못 파악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실력이 없는데도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인 양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일이 잦아서 자주 실패하게 된다. 내 지인 중에 자기가 이룬 실적과 능력이라면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사에게 단판을 지으러 갔다가 이런 말을 내뱉고 말았다.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옮기겠습니다. 저 같은 인재를 원하는 회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들이댄 결과 그는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굉장히 고생했다고 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말로 좋아해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역량에 대해 부풀려 평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자신의 아이를 천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부모가 많은 것도 이 때문으로 그런 까닭에 평범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영재 교육을 받느라 엄청나게 고생하는 일이 많은 것이다. 미국 코넬 대학 토마스 길로비치 교수는 5인 1조로 구성된 10개 그룹을 만들어 그룹끼리 거짓과 진실을 교차하여 대화를 나누게 해보았다. 이때 48.8%의 참가자들이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확실히 알아차리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25.6%만 상대의 거짓을 알아차렸을 뿐 나머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상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는 차고도 넘친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기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으면 대부분 실제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함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나의 말솜씨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문장 실력이 없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고 그렇기에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좋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말하는 게 서툴다라고 공언할 정도로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려 한층 더 노력할 것이고 그 결과 대화와 소통에서 훌륭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진지한 사람의 한마디 농담이 주는 임팩트. 가벼운 농담이나 유머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마법을 일으킨다. 농담을 잘해서 사람들을 곧잘 웃게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쓸데없이 언쟁을 벌이는 일이 없다. 그만큼 유머는
인간관계의 충돌이나 갈등을 물리치는 윤활유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문장에 고급 전문 용어나 난해한 비유를 곁들이며 늘어놓으며 똑똑한 사람이라고 어필할 수는 있겠지만 입만 열면 늘 무겁고 딱딱한 논리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면 뭔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벽 같은 게 느껴져서 주위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렵게 된다.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란 걸 어필하고 싶다면 분명한 말투로 표현을 하면서도 간간히 유머 한마디를 곁들여서 똑똑하고 단호하지만 유머러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자. 회사의 기획회의에서 당당히 의견을 발표하거나 고객이 이견을 달지 못하게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면 분명 능력자라는 인상을 줄 수는 있을 테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평소에 딱딱한 이미지를 풍기는 사람일수록 재미없는 농담이라도 불쑥 한마디 던지면 사람들은 보기와는 딴판이라며 웃어준다. 언제나 재미있는 말만 하는 개그맨들이 가끔 TV에 나와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시청자들은 오, 괜찮은 사람이었네 라는 인상을 받는다. 대비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대단하지 않은 의견도 무언가 진중하게 들리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반대로 하면 좋다. 평소엔 진지하다가도 대비되게 가끔 실없는 농담을 해주면 비교적 편한 사람이라고 호평받게 된다. 미국 퍼듀 대학 웨인 데크 교수는 직장에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들끼리의 인간관계가 어떤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봤다. 그 결과 한쪽에서 농담을 하면 상대도 마음이 편해져서 같이 농담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고 상호관계도 원활히 돌아가서 한 단계 높은 융화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마디 농담이 마음을 여는 열쇠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뜻이다. 직장에서건 인간관계에서건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유머는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다. 어떤 모임이든 유머 센스로 무장한 사람이 인기가 높은 이유는 그를 통해 소통하고 교감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 우스갯소리 몇 가지를 준비해두라고 권하고 싶다.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면 쉽게 개그 소재를 구할 수 있으니 자기에게 맞는 이야기거리들을 꼭 지녀두길 바란다. 라벨 효과를 이용해 나를 지켜 세우는 법.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주는 라벨은 매우 중요하다. 베테랑, 노력가, 전문가 등등 내가 만족할 만한 라벨이 붙게 되면 이제 그 분야에서 한 몫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강령과 지필이 본업이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나의 호칭에 대해 망설이면 대뜸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대부분 별 저항 없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준다. 당신도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 웬만큼 경력이 있다면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해보라. 선생님이라고 불릴 만큼 지식이 없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단지 선생으로 불리는 것에 의미가 있으니 말이다. 선생이라 불리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선생이 된 듯한 기분이 되어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게 된다. 이렇듯 나는 땡땡 사람이다 라고 특정을 지으면 그 라벨에 맞게 행동하게 되는데 이를 심리학에서는 라벨 효과라 부른다. 가령 평범한 초등학생에게 너는 계산 능력자다라고 라벨을 붙여준 뒤 계속 그렇게 불러주자 학기 말 시험에서 수학 성적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선생님이라고 불리면 왠지 나를 지켜 세워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아진다. 이와 함께 선생님으로 불리는 상황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자는 열의도 생기게 된다. 바로 그런 열의가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는 바탕이 된다. 작가들은 출판사 편집자들로부터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게 일반적이다. 나도 처음 작가가 되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을 때 열심히 해야겠다는 기분이 강해졌고 그에 따른 책임감 또한 높아졌다. 당신도 마음에 드는 라벨과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기 바란다. 작은 일에 신경질을 내면 하찮아 보인다. 약한 개일수록 쉽게 짓는다고 하는데 금방 흥분하고 화내는 것은 대개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다. 작은 일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질적이 되면 사실은 하찮은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가 실수를 해도 그것이 작은 일이라면 눈 감아주면 좋다. 작은 규범을 위반했을 때 그때마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속 좁다는 인상을 주며 상대방은 정말 하나하나 까다롭네 라는 불평을 갖게 되고 그 결과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캐나다에 있는 몽커튼 대학의 릭 부사드 박사는 466쌍의 부부를 조사하여 부인이나 남편 어느 한쪽이 너무 신경질적이면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신경질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피곤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질에 맞지 않더라도 작은 일은 눈 감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근무 시간 중인데 선배가 커피숍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버려 둬라. 분에 차서 상사에게 고자질하는 것은 당신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 선배가 시간을 때우든 상사가 회사 돈으로 놀고 마시든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신경을 끊고 타인의 일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 작은 일에 신경질적으로 굴면 상대방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고 정신적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이라는 분위기를 뿜어낼 뿐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쉽게 냉정함을 잃는 것도 속 좁다는 평을 듣지 않으려면 피해야 할 모습이다. 더운 날에는 덥다 라고 불만을 쏟아내고 추운 날에는 추워 하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다. 푸념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역시 그릇이 작아 보인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참을성이 뛰어나다. 영국 요크 세인트 존 대학 심리학과 리 크러스터 박사는 오른팔을 벌린 상태에서 추를 매달고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강인함을 측정하는 테스트도 병행 실시했다. 이때 참을성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도 강인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리 가혹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쿨한 표정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대단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억지로 참아내야 하는 고통 속에서도 남들에게 쉽사리 힘든 표정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런 일점은 내게 별일 아니라는 얼굴을 하면 주위 사람들의 칭찬과 동경이 따르게 된다. 칭찬을 들을 때 위의 대화 상황과 같이 너긋이 대답하는 것이 비법이다. 여전히 기력이 남아있다는 듯 행동하는 것, 그런 여유로움이 필요하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공자에게 평생 간직할 만한 가르침을 달라고 하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제일이니라. 조금 걸었을 뿐인데도 피곤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작게 보인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곧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것은 어린 시절에나 허용되는 일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내심이 강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어필하면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미지를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세상에 비치는 이미지는 말투로 결정된다. 예전에 나는 정말이지 바보였다. 머리가 나쁜 주제에 다른 사람보다 자존심이 몇 배는 강해서 창피를 당하거나 무시하는 상황을 참지 못했다. 그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생각에 빠지곤 했다. 어떻게 하면 머리가 좋아 보일까? 어떻게 하면 멋진 인물로 돋보일 수 있을까? 이런 열정을 공부에 쏟았더라면 머리가 더 좋아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깨만 부리려 했던 것이다. 내가 대화법에 관심을 쏟게 된 이유는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높이고 타인에게 만만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말이라는 무기가 제일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어떤 인상을 줄 수 있을지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거나 무시당하지 않는다. 나는 화술과 심리학을 접목하는 작업에 매달렸고 그 결과 지혜로운 대화법을 담은 일련의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어떻게 하면 교양이 넘치고 지적이며
인텔리적인 대화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을까? 답은 1만 권 정도의 책을 독파해서 동서고금의 교양을 쌓으면 된다. 지식의 양이 늘어나면 그것만으로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일 없이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데 독자 여러분에게 그런 부담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나의 경우는 대학 시절 동서고금을 막론한 사상가의 두꺼운 저서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가며 그것만이 교양을 익히는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같은 노력을 다시 하라고 하면 도저히 할 마음이 안 든다. 그런 일을 독자 여러분에게 시킬 수 없다. 별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지만 훌륭해 보이도록 꾸밀 수 있고 지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어려운 임무라고 인지하면서도 그럼에도 어떤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바램을 품어온 분들에게 작은 희망을 드리기 위해 출간되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그 비결이 말이라고 하는 무기를 얻는다면 일과 인간관계를 성공으로 이끌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책사임당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